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고 이호 여사의 장례식에 유족에게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을 했었죠.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 연락이 오후에 오고 상당히 이른 시간 안에 저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임광규 의원. 예,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고요. 판문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급히 문상 조문을 받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급히 올라간 박지원 의원이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저게 5시에 만나서 북한에서는 둘이 내려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둘이 내려왔고 우리 쪽에서는 저렇게 3명이 가가지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적힌 조의문을 받고 그리고 조화를 받아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이동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 빈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뭔가 자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고 이호 여사 유족에게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김여정에게 맡겼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 지금 조화가 고 이호 여사 빈소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직접 만든 조화죠. 그 앞에는 권노갑 장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는데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조의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김여정 부부장이 정영 안보실장에게 조의문을 전달하는 모습이 아까 화면에 나갔었는데 말이죠. 박지원 의원이 이 조의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의문을 한번 볼까요? 이호 여사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이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결에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 만난 자리에서 조문단 보내왔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현장에서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정우영 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 관계가 더욱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벼운 미소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보다 어느 때보다도 이번이 가장 건강했고 얼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문단을 기대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조문단을 보내지 않고 조의문과 조화로 대신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노이 노딜 이후로 사실 북한이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작년 1월 달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까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많은 국민들의 평화를 위한 바람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약속이 안 지켜진 내용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요. 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콘서트가 있고 난 다음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콘서트 열기로 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등에 대한 표현들을 써가는 것 그리고 수차례 있었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을 향한 이 이미지라든지 의견들도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죠. 여기에 북한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다르게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땅을 밟게 됐을 경우의 부담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거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호 여사가 과거에 2차례나 북한 땅을 밟고 여러 차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조화를 보내거나 조의문을 보내지 않는 듯한 이러한 활동들은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서 최소한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판문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점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도 이 남북 관계에서 장밋빛 전망을 그리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될 먹구름들이 잔뜩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병민 교수의 생각에 박정환 교수도 동의하십니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온다 한들 문재인 대통령도 없습니다. 또 그날 서훈 국정원장도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만날 수 있는 파트너도 물론 청와대에 이제 실장이 있긴 하지만 뭔가 그 대화의 어떤 진전이 이번 조문단 파견으로 인해 조문단을 파견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조문단 파견으로만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트럼프 방한 이전에 뭔가 원포인트 회담이라도 열릴 것을 기대하는 건데 방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정을 가져오는 거고 그런 일정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대화 파트너 그 이후에 일정을 논의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6월 달 내에 소위 그 원포인트 회담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딱 거기까지 지금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하고 남과 북의 어떤 대화의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그 정도지 뭔가 획기적인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또는 3차 북미회담에 뭔가 커다란 진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거를 반영하는 게 판문점에서 조화하고 이 조인문을 전달하는 것까지가 바로 그런 어떤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커다란 의미가 없는 상황. 그만큼 아직 남북관계는 불안정하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2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지를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단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생각보다는 일찍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잠시 뒤 주영길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조화와 조의문을 보낸 데 대해서 이호 여사의 삼남이죠. 김홍걸 씨는 상당히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홍걸 의장의 인사말 들어보시죠. 이번 조문단이 오게 되면 막혔던 이 남북 관계를 다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된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시는 마지막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측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점은 저희가 10분 이해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김홍걸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박지원 의원이 만나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은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영상에 인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는데 무언가 이야기하고 밝은 표정이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서통일부 차관과 김여정 부부장 방금 인사했고요. 원래 저렇게 녹음이 안 된 겁니까? 임관기 위원? 녹음은 됐는데요. 저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통일부 기자실에서 꽤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요. 취재기자들이. 취재 기자, 카메라 기자가 직접 가서 취재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저 판문점을 들어가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통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게 유엔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재 기자들이 들어가기, 그러니까 특히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가는 데에서 시간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통일부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하는 취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하는 쪽이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한 거를 우리 언론에서 이게 활용해서 지금 화면이 보이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거를 사전에 반드시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대변인에게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왜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해명이 과거에도 저런 것들이 소리가 있었던 게 있고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거를 실무 쪽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저기 소리를 없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변인 쪽에서 챙겨서 소리가 있도록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북측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변인이 얘기했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카메라 기자들이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지 못하고 통일부 측에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언론사에 배포를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조의를 밝히는 그러한 육성이라도 좀 들었으면 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통일부의 이번 조치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